녹용은 예로부터 기운을 돕는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녹용을 떠올립니다. 좋다니까 먹어보자. 몸에 힘이 좀 나겠지. 하지만 녹용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도는 느낌을 받지만 어떤 분들은 속이 더부룩해지고 잠이 불편해지고 몸이 오히려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녹용이 나쁜 게 아니라 몸의 준비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녹용은 기운을 보태는 약재입니다. 하지만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태는 힘이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용은 얼마나 좋은가 보다 지금 내 몸에 맞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녹용을 안전하게 드시기 위한 기준, 그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녹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녹용이 아직 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호는 어떤 것일까요?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열이 쉽게 오르는 체질입니다. 평소에도 얼굴이 잘 붉어지고 조금만 피곤해도 입이 마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이런 상태에서 기운을 더 보태는 약재를 쓰면 몸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녹용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이기 때문에 이미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과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화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과식해도 소화가 오래 걸리는 분들, 원래 몸이 음식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기운을 보태는 약재 역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수면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잠이 얕고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분들, 이때 녹용을 무리하게 복용하면 몸이 더 각성되면서 잠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은 밤에 정리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밤이 무너진 상태에서 낮에만 보충하려 하면 균형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있다면 녹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순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녹용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체질과 시기를 보지 않고 녹용을 선택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약재라면 누구에게나 좋지 않을까?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약재의 귀함보다 몸의 상태와 시기를 먼저 봅니다. 같은 녹용이라도 몸이 지쳐 있고 기운이 바닥난 상태에서 쓰는 것과 몸 안에 열이 쌓여 있고 순환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하기 전에 통하게 하라. 즉, 기운을 더하기 전에 몸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피로가 심한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불안정하다면 그 상태는 기운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녹용을 쓰면 잠깐 힘이 도는 듯 하다가 다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사들은 녹용을 권하기 전에 항상 묻습니다. 지금 이분의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체질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맞는 시기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용은 기운을 억지로 세우는 약재가 아니라 기운을 보태는 약재입니다. 보탤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몸이 녹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한약사들이 실제로 보는 녹용 복용의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사들은 어떤 기준이 맞을 때 녹용을 권할까요?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열이 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소에 얼굴이 자주 붉어지지 않고 입이 심하게 마르지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자주 없다면 기본적인 열 균형은 무너져 있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녹용은 따뜻한 약재이기 때문에 이미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소화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식사를 했을 때 속이 심하게 더부룩하지 않고 배에 가스가 오래 차지 않으며 하루의 배변 리듬이 비교적 일정하다면 몸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소화가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기운을 보태는 약재도 제대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수면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밤에 너무 자주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피곤하더라도 전혀 잔 느낌이 없는 정도는 아니라면 회복의 기본 리듬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녹용보다 수면의 안정이 먼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녹용은 부담이 아니라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약사들은 얼마나 좋은 약재인가 보다 지금 이 몸이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녹용은 기운이 남아있어야 더해지는 약재입니다. 몸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정리한 뒤 보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녹용을 드실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되는지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녹용을 조금 더 안전하게 부담을 줄이면서 드시려면 어떤 점을 지켜야 할까요? 한약사들이 중요하게 보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운을 보태는 약재일수록 적은 양으로 몸의 반응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쓰면 몸이 놀랄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지, 속이 편안한지, 잠은 괜찮은지 며칠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복이나 늦은 밤을 피하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약재의 성질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은 몸이 정리되는 시간인데 이때 자극을 주면 수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후 몸이 안정된 시간에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녹용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녹용은 기운을 보태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수면, 식사, 생활 리듬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약사들은 녹용을 쓰더라도 생활의 방향을 함께 조정합니다. 늦은 취침을 줄이고 이대 과한 자극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식사를 병행하는 것. 이 기본이 갖춰질 때 녹용은 부담이 아니라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가가 아니라 몸이 무리하지 않는가입니다. 녹용은 서두를수록 부담이 되고 몸의 리듬에 맞출수록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런 기준을 지켰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사례를 통해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기준을 지켰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59 세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력이 떨어졌다는 느낌 때문에 녹용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얕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용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복용 시기와 양을 조정하고 식후 소량으로 시작하며 수면 시간을 먼저 정리한 뒤 다시 시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이분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몸이 덜 예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잠이 깨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운이 확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하루가 덜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64 세박 씨입니다. 이분은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이었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녹용이 부담이 되었지만 열을 먼저 다스리고 몸의 균형을 맞춘 뒤 소량으로 병행하자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이 과하게 달아오르지 않고 오히려 피로 회복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72세 이오 씨입니다. 이분은 녹용을 복용하기 전 수면과 소화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양으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이에 몇 달 뒤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 몸이 덜 흔들립니다. 이 말이 녹용을 올바른 기준으로 사용할 때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세 분 모두에게 공통된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녹용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았고 몸을 정리한 뒤 보탬으로 사용했다는 것. 녹용은 잘 쓰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녹용에 대한 오해와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녹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녹용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녹용은 귀한 약재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재의 가치보다 몸의 상태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빠르다는 믿음입니다. 기운을 보태는 약재는 과할수록 몸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보태면 잠깐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녹용은 적은 양으로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맞춰가는 약재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녹용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기대입니다. 녹용은 생활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수면이 무너지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과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상태라면 어떤 약재에도 지속적인 회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녹용은 몸이 준비되었을 때 보탬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녹용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의 순서입니다. 어디 약재는 몸의 흐름 위에 올라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준만 잊지 않으셔도 녹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녹용은 좋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좋은 약재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녹용은 몸의 준비가 되었을 때 보탬이 됩니다. 열이 과하지 않고 소화가 안정되어 있고 수면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강하게 쓰지 않는 것,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맞춰가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셋째, 녹용은 생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면, 식사, 하루의 리듬이 먼저입니다. 이 기본이 갖춰질 때 녹용은 몸을 돕는 약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재를 찾으면서도 순서를 놓칩니다. 하지만 몸은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더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적은 도움만으로도 몸은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녹용을 드실지 말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몸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약재의 효능보다 몸의 순서를 먼저 보는 기준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몸은 조급함보다 균형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깨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